2023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토부는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 과천, 성남의 분당 수정, 하남, 광명 중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강남 상구, 용산구만 남기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전부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간부개조가 완료되는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 성동, 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 하남, 광명 내 총 236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5년에서 10년의 전매 제한 규제와 2년에서 5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했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에도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 발표의 내용을 보면 강남 상구, 용산구를 빼고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모두 해제, 수도권, 비수도권 전매 제한 최대 10년 4년을 3년 1년으로 변경,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2년에서 5년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따라서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도 특별 공급 추진,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2년의 처분 의무 폐지,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완화됩니다.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국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됩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전매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됩니다. 이는 거주 이전을 제한해 수요가 많은 신축 아파트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더라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또 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약 관련 규제도 대다수 해제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2022년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2023년에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합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가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 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공급의 분양가 기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23년 2월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분양가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과 수도권 광역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추첨제 제1순위 물량의 25%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합니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규제를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2월 중으로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도 완화됩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부터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을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청약 마감이 지연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애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2월 중으로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건설사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로 허그의 PF 대출 보증을 신설 확대합니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브릿지론에서 본 PF 대출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 심사 요건 등도 개선하였습니다. 착공 후에는 만기가 짧아 자금 조달 리스크가 된 PF, ABCP 등을 만기가 긴 대출로 대안할 수 있는 보증 상품을 1월 2일 신설하고 보증서 발급 신청 접수도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준공전 미분양이 발생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장을 지원하는 미분양 PF 보증 상품도 1월 2일 신설하여 보증서 발급 신청 접수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 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였습니다만 이를 3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6월 중 공포 시행되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1월 12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는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됩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자금 용도는 주택 구입을 위한 구입 용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존 용도로 구분하고
무주택자의 구입 용도와 1주택자의 상환 보존 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도 가능합니다만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4.65에서 4.95%가 일반형인 경우 4.75에서 5.05%를 나누어집니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 우대를 별도로 적용하는데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 10bp를 신설하고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때에는 3.75에서 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39조 6천억 원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 금액과 대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발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완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